자, 가 보니까 당신들 1번부터 한 5번까지는 다 쓴 것 같은데? 그죠? 그리고 6번 모르는 사람도 없는 것 같죠? 그죠? 7번도 모르지 않고 8번, 9번은 좀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기도 하거든? 그지? 8번, 9번 같은 경우에는 두 개짜리 가운데 보호를 쓴다는 거. 두 개짜리, 세 개짜리 곱할 건데 두 개짜리 가운데 보호를 쓸 거고 삼성이 되는 거. 그리고 두 개짜리하고 세 개짜리는 지금 가운데 보호가 반대야, 서로. 앞에가 플러스면 뒤에는 마이너스, 앞에가 마이너스면 뒤에는 플러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이걸 못 외운 사람이 아직 있던데 이것 때문에 설명 좀 해야 될 것 같아. 지금 선생님 10번 공식에 써놓은 것 때문에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뭐 때문에 설명하려고 하냐면 우리가 이런 표현을 사용하거든. 당신들이 a 플러스 b의 제곱이라고 하는 건 알고 있잖아. 일일이 하나씩 전개해가지고 우리는 표현할 수 있잖아. 그럼 전개해서 표현하게 되면은 a의 제곱도 있고 b 제곱도 있는데 이 알파벳 a하고 b를 곱한 다음에 두 배 한 것도 있는 거지. 이건 알고 있는 공식. 보통 근데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값을 제곱하게 되면 각각의 문자에 대한 제곱들은 당연히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뭐가 있어야 되냐면 여기 있는 세 개 알파벳들을 서로 다른 것들끼리 곱한 거에 두 배 준 녀석의 값이 있어야 돼. 마치 여기 있는 두 녀석의 값을 곱한 다음에 두 배 준 것처럼 A, B, C의 값을 곱해가지고 두 배 한 녀석의 값이 있어야 돼. A, B 곱해서 두 배, B, C 곱해서 두 배, C 곱해서 두 배. 우리가 곱셈 공식을 전개할 때는 A 다음에 B를 쓰고 B 다음에 C를 쓰고 C 다음에 A를 쓰는 게 보편적인 표기 방법이거든. 꼭 그걸 지킬 필요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A 다음에 B, B 다음에 C, 다시 A, C라고 쓰지 않고 A, B, C 세 개의 문자만 있다고 한다면 C 다음에 다시 A를 쓰는 게 보편적인 표기 형태야. 이런 A, B, C의 순서를 우리는 윤환꼴이라고 표현하는데 뭐 말은 기억할 필요가 없고 윤환꼴이라고 부르는 형태로 곱셈공식에 전개됐을 때 문자를 배열해주는 편이야. 그렇다면 방금 설명한 걸 기준으로 얘기한다면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를 전개하게 되면은 이걸 제곱했을 땐 뭐가 나올지 예상할 수 있을까? 여기까지는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A제곱, B제곱, C제곱, D제곱까지는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지? 그렇다면 그 다음에는 서로 다른 알파벳들을 곱한 것들이 두 배 한 것들이 뒤에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제일 처음에 AB부터 써볼까? AB의 두 배 한 거, AC의 두 배 한 거, 그 다음이 AD의 두 배 한 거, 이제 BC의 두 배 한 거, 그리고 BD의 두 배 한 거, 마지막은 CD의 두 배 한 게 있으면 되는 건가? 내 말 준비 되니? 근데 윤환꼴을 선생님 지키지 않고 쓰긴 했는데 그렇다면 A, B, C, D, E라고 하는 녀석의 값 다섯 개를 제곱하게 되면 일단 A제곱부터 E제곱까지 다섯 개 있겠네. 그치? 그런데 지금 보면은 여기 있는 건 알파벳 A, B 두 개 있을 때는 A, B의 두 배 한 거는 지금 한 개 있고 여기는 지금 A, B, B, C, C 세 개 있는 거잖아. 여기 있는 것들은 A, B부터 C, D까지 다 해서 여섯 개 있는 거네. 그럼 여기에는 지금 뒤에 몇 개가 있을까? 타임 오버. 10개. 네, 10개 있겠지? 이렇게 세면 되잖아. A, B, A, C, A, D, A 4개, B, C, B, D, B, 뭐 C, D, C, 마지막으로 D가 있어서 가지고 4개, 3개, 2개, 1개 이렇게 10개가 있겠죠? 이해되신 거 맞나요? 네. 네. 그러면은 어떤 것들이 나와도 제곱한 건 다 할 수 있겠다, 이제. 그지? 그리고 여기는 아까 누가 쓴 거 보니까 이렇게 쓴 걸 잠시 봤는데 이런 거 추가되지 않습니다. 3개 곱해진 건 없습니다. 근데 공식은 무조건 알아야 되거든? 공식은 한번 배운 다음에 기억해야지만 문제를 풀 건데 공식이 기본적으로 헷갈려 버리면 문제를 풀 수가 없어. 그래서 공식은 선생님이 해마다 해보는데 다음 시간까지 외워와 하면은 항상 모든 애들이 다음 시간까지 다 외워서 오거든? 38개 공식을 너희들은 다음 시간에 다 외워서 올 거야? 못 외워서 오면은 평균 이하의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 그러진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 다음 녀석은 은근히 잘 안 외워지거든? 이렇게 생겨먹은 녀석의 값이 은근히 잘 안 외워져. 지금 이거는 아까 전에 삼승 더하기 삼승, 삼승 빼기 삼승에 있던 등장했던 녀석들인 것 같은데 요거랑 요거만 곱한 거지 지금. 이거 두 개를 곱한 결과물이
4차식이 되는데 그 4차식의 값을 우리는 이 식을 복 2차식이라고도 아마 배우셨을 거야. 다른 학원에서 인수분해 배울 때 배우시긴 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 요거는 가운데 보호가 플러스라는 가운데 보호를 잊지 말아야 돼. 여기 있는 것들은 가운데가 플러스인 것도 있고 마이너스인 것도 있는데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경우는 여기는 이 문자들은 보통 기억을 하는데 여기 요 부호의 값을 마이너스라고 잘못 기억하는 일이 하다하거든. 이거는 지금 어떻게 한 거냐면 일일이 지금 3개 항과 3개 항을 전개해서 9개 항들을 더하기 빼기만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3개가 남은 거거든. 근데 전개해가지고 일일이 계산하면 문제 풀 때마다 시간이 오래 걸릴 거기 때문에 우린 공식화시켜서 외운 다음에 숫자를 대입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형태는 제일 앞에 있는 녀석 이거 하나만 제곱해서 4승이 된 거고 그 다음은 요걸 제곱해서 a제곱 b제곱이 된 거고 이걸 제곱해서 b의 4제곱이 됐겠지? 각각 이 세 덩어리를 각각 제곱한 거고 다만 가운데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 녀석의 값이 가운데 부호가 플러스로 마무리된 겁니다. 이해되신 거 맞죠? 네. 근데 그거랑 식이 똑같은 게 있어. 이거 똑같은 거 아니야 이거? 15번? 그치? 첫 번째 거 똑같고 두 번째 똑같고 세 번째 똑같고 A 자리에는 X, B 자리에는 1만 대입한 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 세 개를 제곱한 것들을 쓰고 여기 가운데는 플러스 마이너스 있지만 여기는 무조건 플러스라는 것만 기억하면 되겠네. 근데 이런 것들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선생님이 그 형태만 기억하고 있으면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라고 한 녀석과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라고 한 녀석의 값을 전개하게 되면은 이걸 전개하면 뭐가 될까요? x의 4제곱 4x제곱 네. 우리는 각각 여기 있는 것들을 제곱만 해서 쓰기만 되는 거지. 쉽죠? 그럼 쉽고 이해가 됐으면 다음 시간에는 야 이거 뭐야? 라고 물었을 때 즉답할 수 있겠네요. 뇌에서 입으로 나오는 시간이 짧아야 돼. 천천히 생각하지 않고 매끄럽게 뇌가 계속 활동해야 되거든. 자, 그리고 이거 두 개는 13번, 14번은 아까 했던 공식, 이 두 개 공식에 숫자만 대입한 거랑 똑같은 것 같아. A한테는 X를 B한테 1만 대입한 거지. 그럼 결과적으로는 두 개짜리, 세 개짜리, 두 개짜리, 세 개짜리겠는데 두 개짜리, 세 개짜리는 가운데 부가 달라. 그리고 3승, 3승 했을 때는 두 개짜리의 가운데 부를 똑같이 쓸 거야. 형태를 보면 여기는 A, B가 있을 때 여기는 앞에 거 제곱한 거, 여기는 뒤에 거 제곱한 거, 이건 앞뒤를 곱한 게 있는 거잖아. 그 형태만 기억해서 확인해 보긴 해야 돼. 앞에 거 제곱한 거, 뒤에 거 제곱한 거, 앞에 거, 뒤에 거 곱한 거.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물어본다면 또 답할 수 있겠네. 내가 만약에 x-3하고 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9를 곱하면 확인은 되는 거잖아. 앞에 거 제곱한 거, 뒤에 거 제곱한 거. 앞뒤 곱한 거 3x. 가운데 부호는 서로 다르고. 그럼 결과가 뭐가 되는 거죠? x의 세제곱 마이너스 각각 3승한 다음에 가운데 부호만 마이너스로 쓰면 되는 거지. 결과는 이것들 두 개만 3승 3승해서 가운데 부호는 두 개짜리 가운데 부호. 지금 아이도 잘 이해되고 있나요? 그럼 하나만 더 해볼까요? 이번에는 이렇게 물어볼래. x 플러스 4라고 한 녀석과 무엇을 곱해야지 x의 3승 플러스 64가 될까? 여긴 지금 빈칸에는 뭘 써야 될까요? x제곱 마이너스 4x 네, 우린 이것들을 제곱한 거 앞에 뒤에 쓴 거고 두 개 곱한 걸 가운데 쓰기만 하면 되는 거지. 다만 가운데 부호가 반대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식의 골격이 지금 이해되는 거 맞죠? 네. 자, 12번 공식을 선생님이 빼먹었단 말이야. 12번 공식을 빼먹었는데 12번 공식 같은 경우에는 잘 안 외워지는 공식 중에 하나거든. 되게 긴 공식. 이거는 지금 앞에는 항이 3개짜리고 뒤에는 항이 6개짜리인데 3개짜리, 6개짜리 곱하려면 18번을 곱해야 되잖아. 그리고 더하기 빼기 해야 되는데 그걸 일일이 다 계산해서 이렇게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냥 받아들이는 거야. 이걸 해볼 필요는 없어. 3개짜리하고 6개짜리 곱하면 이게 제일 긴 공식이고 그 제일 긴 공식은 3승, 3승, 3승 다음에 마이너스 3ABC만 있으면 돼. 그냥 이것만 기억해서 우리는 대입해서 풀 거거든. 근데 이게 잘 안 외워지고 외워도 잘 잊어버려. 그러니까 갑자기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문제 풀 때 갑자기 나와 문제가. 근데 지금 고등학교 1학년 때 중간고사 볼 때만 반짝 외웠다가 나중에 고2, 고3 때 기억 못하면 고2, 고3 문제를 풀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건 외우고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끝까지 기억해야 되는 공식이거든.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너희가 한 10,000문제 정도 수학 문제를 풀면 어쩌다 한 번 나와. 그러면 사람 잊어버리지 당연히. 그런데 이거를 지금 고등학교 는 배울 때 머릿속에 새겨놔야 돼. 따로 노력하지 않아도 머릿속에서 끄집어낼 수 있게끔. 자, 지금 얘의 특징은 이 세 개의 숫자 A, B, C라고 하는 녀석의 값들을 각각을 제곱한 것들, 그리고 이것들을 두 개 곱한 것들. 그렇게 해서 3개, 6개짜리 곱하면 3승, 3승, 3승 더한 다음에 3A, B, C는 빼는 거네. 이거랑 똑같은 공식이 2항을 해준다면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을까? 마이너스 3ABC가 왼쪽으로 2항 되게 되면은 그건 플러스 3ABC로 바뀔 거 아니야? 그래서 좀 이따 뒷페이지에서 또다시 설명해 줄 건데 A 3승, B 3승, C 3승이라고 하는 녀석과 3개 더한 녀석 제곱해서 더한 것들 그리고 두 개끼리 곱한 것들 마지막에는 근데 이 부호가 언제 플러스였는지 마이너스인지 이게 되게 헷갈리거든? 3승 옆에 붙어 있는 거는 마이너스고 3승하고 떨어져 있으면 부호는 플러스라고 기억하면 되겠다. 근데 중요한 거는 공식을 외우고 숫자를 대입해야 되는데 약간 염려스럽긴 하다. 그 다음에 16번 공식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배우는 공식인 것 같거든? 요거 정도는 전개할 수 있지 않나요?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한 건데 이건 x하고 x분의 1을 곱해가지고 소거된 거죠, x가? 이것도 마찬가지 a-b의 제곱과 똑같습니다. 어차피 마이너스 2ab에 해당하는 녀석에서 x하고 x분의 1이 소거된 거죠? 근데 소거된 것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공식화시켜서 이 상수의 값이 누군지 정도는 잘 해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만 더 해보자. 만약에 변형된 거야. x 더하기 x분의 3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다고 한다면 이걸 제곱하게 되면은 쌤이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은 쓰려고 하거든? 근데 상수는 뭘 써야 될까? 네, 6을 써야 되겠죠? 앞뒤 곱한 다음에 2배 해야 되니까. 네, 이런 연산을 자기 머리를 쉬지 않고 빨리빨리 하셔야 됩니다. 자, x 더하기 x분의 1의 값을 삼승하게 되면 x 더하기 x분의 1을 삼승하게 되면 이건 그냥 a 더하기 b의 a 더하기 b의 삼승과 똑같은데 이거 공식이 앞에 거 세제곱 플러스 3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3 앞에 거 뒤에 거 제곱 더하기 뒤에 거 세제곱이었으니까 여기다 대입한 중간 과정이 좀 생략된 것 뿐인 것 같아. 앞에 거 세제곱 플러스 3 곱하기 앞에 거 제곱 곱하기 뒤에 거 3 곱하기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 제곱 마지막은 뒤에 거의 3승이어서 요 녀석의 값을 그냥 이대로 쓰지 않은 것 뿐이지. 어차피 약분되고 남은 녀석의 값이 x 지워지고 이해되시는 거 맞나요? 그렇게 해가지고 3승의 값을 먼저 쓰는 거고 뒤에 건 3만 묶어준 것 같아. 그냥 이렇게 기억해도 되는데 우리가 선생님이 이렇게 써놓은 이유는 나중에 이 덩어리를 이항하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걸 무리 지어놓은 것밖에 없습니다. a-b의 삼승 공식은 대부분 외우고 있는 것 같더라 아까 보니까. 이거는 첫 번째 이 공식하고는 똑같은데 두 번째, 네 번째 거의 부호가 마이너스잖아. 두 번째, 네 번째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x-x분의 1을 삼승했더니 이 녀석의 값은 이것도 마찬가지 두 번째 거랑 네 번째 게 마이너스인 거겠죠? 내 말 준비되시는 거 맞나요? 똑같이 두 번째, 네 번째가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승했던 녀석의 값은 이거 두 개를 선생님이 땡겨 쓴 거고 다음 녀석의 값은 이건 마이너스 3x, 이건 플러스 3x분의 1이죠? 그래서 이건 마이너스로 묶어주게 되면 앞에 건 3x니까 이렇게 쓸 거고 뒤에 건 플러스 x분의 3이니까 마이너스라고 써야 되겠네요. 이렇게 쓴 이유는 2항 했을 때 공식과 더불어 기억하려고 이렇게 외우는 거야. 자, 마지막 녀석은 이거는 합차 공식을 알고 있더만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없더만 a 플러스 b하고 a 마이너스 b의 값을 두 개 곱하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인 거 아시죠? 이거 두 개 곱하면 x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곱하면 x의 4승 마이너스 1 x의 8승 마이너스 1 16승 마이너스 1 32승 마이너스 1인 거 이해되시죠?
그런데 중학교 때 이런 문제 풀어보지 않냐, 우리가? 인수분해 파트에서? 어떤 문제가 만약에, 이런 거 본 것 같은데? 5, 17. 이렇게 써줄까? 이렇게 쓰면 좀 더 이해가 되려나? 4 플러스 1, 16 플러스 1. 이런 문제 본 적 있지 않나요? 그 다음이, 이거 이렇게 쓰니까 못 알아볼까봐 이렇게 쓰자. 2의 제곱 플러스 1, 2의 4제곱 플러스 1, 2의 8승 플러스 1, 2의 16 플러스 1. 이걸 물어본다면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세요? 중학교 때? 이건 바로 계산하려면 산술이 많기 때문에 무슨 짓을 했던 것 같은데? 앞에다 없던 걸 곱해주지 않았냐? 없던 걸 누굴 곱해줘야 돼? 없던 숫자에 2의 제곱 마이너스를 곱했으니까, 즉 3을 곱했으니까 3으로 나눠줘야 되는 거지? 그러면 뭐가 되는 거야? 3은 3분의 1이고, 요게 4승 마이너스 1, 8승 마이너스 1, 16승 마이너스 1, 32승 마이너스 1인가? 그래서 3분의 1 곱하기 2의 32승 마이너스 1이라고 했던 것 같아. 이게 중학교 때 했던 것 같아. 그지? 자, 이제 뒷장으로 가보자. 뒷장으로 가면은 우리가 중학교 때 했던 공식이어가지고 이 변형 공식은 당연히 알고 있는 공식인 것 같은데? 근데 이 둘의 관계에서는 이런 것도 많이 쓰는 것 같아. 문제 풀 때. a-b의 제곱을 구하라고 한다면 a 플러스 b의 제곱 뒤에다 뭘 써줘야 되지? 마이너스 4ab. 단지 요거 이항만 조금 해주면 되는 거지? 그런데 이거는 본 적이 없을 것 같아. 두 개의 완전 제곱식의 평균값이거든?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이런 형태로 쓰는 경우가 좀 보기가 드물거든. 당연히 전개해보면 당연한 거 아닌가? 어차피 2분의 1 있는데 앞에 거 전개하게 되면은 a제곱 b제곱 2ab a제곱 b제곱 마이너스 2ab이기 때문에 어차피 ab 지워지고 두 개의 a제곱 두 개의 b제곱인데 2로 나눴으니까 a제곱 플러스 b제곱인가요? 이해된 거 맞나요? 그래서 이런 새로운 형태의 표기도 시험 문제에서 이런 걸 갖다 만들어서 이렇게 인식하고 니네 풀 수 있어? 그냥 가벼운 산수 정도 요구하는 거거든? 그래서 한번 봐놓으면은 나중에 문제 풀 때 조금 더 잘 풀릴 거야. 그런데 나머지 것도 그냥 단순히 이해한 것밖에 없는 것 같은데? 요거 지금 3a제곱 b, 3ab제곱 여기 있던 왼쪽에 있던 거 그냥 이해한 것밖에 없죠? 이것도 왼쪽에 있었으면은 마이너스 a의 3승 마이너스 b의 3승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요걸 이렇게 써가지고 하면 좀 더 이해가 되려나? 마이너스 3a제곱 b 플러스 3ab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의 값이 a 마이너스 b의 3승인데 이거 두 개를 지금 이항해 준 거죠? 네. 부호가 좀 특이하다. 여기가 플러스면 여기는 마이너스네. 여기가 마이너스는 여기 부호는 플러스네요. 그리고 3 막 계산하다 보면 애들이 3을 빼먹고 계산할 때도 가끔 있어가지고 공식만 외워서 숫자 대입하는 거니까 뭐 그 정도 할 수 있겠지 뭐. 자, 24번은 공식이라고 하기보다는 문제 푸는 노하우를 24번 공식에 선생님 써놓은 건데 시험에서 뭐가 나오냐면 A의 5승 플러스 B의 5승을 구하세요. 이건 힘들어. 우리가 보통 시험에 나오는 문제가 A제곱 B제곱을 구하세요 한다면 쉽게 구해. A의 3승 플러스 B 3승을 구하라고 한다면 이것도 쉽게 구해. 왜냐면 이건 공식으로 알고 있는 거니까.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AB로 구할 거고 또는 A 플러스 B의 세제곱 마이너스 3AB A 플러스 B 이거 두 가지는 방금 전에도 본 거네. 그런데 만약에 니네한테 A의 4승 플러스 B의 4승을 구하려면 니네 어떻게 구할래? 그렇지.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제곱한 다음에 이걸 빼면 되겠지? 쌤이 A 자리에는 A제곱을 B 자리에는 B제곱밖에 대입 안 한 거죠 지금? 그런데 문제를 풀기 위해서 다시 이 값만 따로 별도로 계산해가지고 대입해 주면 되는 거죠? 그럼 합과 고백값을 알고 있으면 당연히 4승 더하기 4승까지도 당연히 곱셈 공식을 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5승 더하기 5승의 값을 물어보거나 안 그러면은 7승 더하기 7승의 값을 물어보거나 안 그러면
11승 더하기 11승, 9승 더하기 9승 이런 걸 물어볼 때가 있어. 근데 그런 것들은 문제를 풀기 전에 충분히 경험해보지 않으면 변형대 문제가 나왔을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안 생기거든. 그래서 이런 유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공식처럼 여기다 써놓은 건데,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이 나오면 내가 구해낼 수 있는 거는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구해낼 수 있고 a세제곱 플러스 b세제곱까지는 곱셈 공식으로 구해낼 수 있는 값인데, 이걸 전개하게 되면은 전개한 값은 a의 5승, b의 5승은 앞에 거 두 개 곱한 거, 뒤에 거 두 개 곱한 게 a의 5승, b의 5승이잖아. 그런데 필요 없는 녀석의 값이 내가 지금 이것만 필요한데, 필요 없는 녀석의 값이 좀 누가 더 있냐면 a의 3승 b제곱도 있고 a제곱 b의 3승의 값도 필요 없는 녀석이 더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얘네들을 없애기 위해서 이걸 제거해 줘야 되는 거지 지금. 제거할 대상이 a제곱 b제곱이 공통인수기 때문에 묶어주면은 이것만 빼주면 되겠네요. 이거 문제 풀 때 스스로 생각해서 하는 거야. 스스로 생각하는 건데 그걸 선생님이 잘 기억하라고 이렇게 써놓은 거야. 이런 풀이 방법을 잘 기억하세요라고 써놓은 거거든. 자, 방금 해봤으니까 그렇다면은 7승 더하기 7승 정도만 한번 해볼까? 7승 더하기 7승의 값을 구하라고 하는데 뭐 하겠어? 몇 승하고 몇 승을 곱한 다음에 빼겠어. 그렇지. 이건 3승의 값이랑 4승의 값을 곱한 다음에 필요 없는 것들을 제거해 주면 되겠다. 일단은 여기 써있는 A의 7승과 B의 7승은 이렇게 두 개 곱한 게 A의 7승과 B의 7승이니까 제거할 대상은 지금 이렇게 곱한 거랑 이렇게 곱한 걸 제거해 줘야 되는 거지. 그런데 A의 4승, B의 3승과 A의 3승, B의 4승을 빼야 되니까 공통인수가 A의 3승, B의 3승이 공통인수니? 그래서 A의 3승, B의 3승으로 묶어서 A 플러스 B라고 쓰면 되겠네. 이해되신 거 맞나요? 네. 이거는 그럼 9승이 나오든 11승이 나오든 모든 문제는 다 풀 수 있겠다 이제. 현주 잘 이해되고 있나요? 자, 아까 했던 공식 중에 이거 더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원래는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은 각각을 제곱한 것들에다가 두 개끼리 곱한 것들 두 배 하는 걸 더해줘야 되는데 왼쪽에 있어야 될 더한 녀석의 값을 이항해 준 거죠? 그럼 이번에는 이렇게 물어볼까?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 플러스 D의 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을 구하라고 한다면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의 값을 제곱한 다음에 뭘 제거해 주면 될까요? 마이너스 2 쓸 거고 여기 괄호 속에는 뭘 써야 돼? 두 개끼리 곱한 거? 그럼 두 개끼리 곱한 게 여기 몇 개 있어야 돼? 6개. 네, 6개 있어야 되겠죠? AB, AC, AD, BC, BD, CD. 그렇게 6개가 있으면 되겠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아무리 변형돼도 우리는 다 풀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아예 잘 이해되고 있나요? 네. 3승, 3승, 3승의 값은 아까 설명했잖아. 이항했을 때 보호는 여기가 플러스 3ABC라는 거.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이런 거 엄청나게 많이 물어보거든. 특히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빵이면 A의 3승 더하기 B의 3승 더하기 C의 3승의 값은 뭐가 될까요? 이거 시험에서 엄청 많이 물어봐. 세 개 더한 녀석의 값이 빵인 건 되게 특별한 거거든. 그건 어렵게 풀지 말고 쉽게 풀란 얘기야. 세 개 더해서 빵이라고 한다면 이 중에서 봐봐. 3승 더하기 3승 더하기 3승의 값은 이렇게 두 개 먼저 곱한 다음에 나중에 3ABC를 더하는 건데 그중에 얘가 빵이라는 거 아니야? 네. 얘가 빵이면 빵하고 무언가를 곱해도 무조건 빵인 거잖아. 네. 그럼 결국 남은 녀석의 값은 3ABC가 남나요? 그럼 답으로 그냥 ABC 더한 게 빵이야? 그럼 3승 3승 3승의 값은 그냥 3ABC인데? 이렇게 답을 쓰라는 얘기야. 그럼 과연 바로 적용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x 플러스 y에 대해서 3승했고 y 플러스 z에 대해서 이렇게 써야 되겠다. x 마이너스 y의 3승, y 마이너스 z의 3승, z 마이너스 x의 3승의 값을 더하라고 한다면 이게 누구예요? 라고 물어본 다음에 답을 뭐라고 하실 거죠? 타임 오버 이러면 닭 인증인데 닭 인증? 머리를 안 쓰네요. 방금 설명하면서 예를 들었으니까 똑같은 거 아닐까요? 지금 우리가 지금 보는 녀석은 이 녀석은 특징이
x-y하고 y-z하고 z-x의 특징이 뭔데 다 더하면 뭐야 이게. 괄호 속에 있는 것들 다 더한 거 0이잖아. 지금 a, b, c에 해당한 녀석이 지금 0이라는 거잖아. 더해서. 그러니까 답을 뭐라고 해야 돼? 3a, b, c에 해당하는 걸 쓰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해된 거 맞아요? 더해서 0이라는 걸 눈치채세요. 이거 더해서 0인 거 눈치채세요. 눈치 없으면 니네 틀리세요. 이런 거야, 수학 시험 문제가. 이해되는 거 맞아? 네. 시험이 엄청 잘 나와. 선생님이 시험 보기 전에 이 녀석에 대한 설명은 적어도 한 13번, 14번 설명해. 그리고 과감하게 시험에 틀려서 올 거야. 그럼 선생님 이제 쌍욕을 하지. 야, 이 년아, 선생님 몇 번을 했는데 녹화된 거 돌려봐? 막 이렇게. 잊어버릴 수는 있지만 선생님이 잊어버리지 않게끔 수없이 반복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 욕 좀 잘해. 상처받지 마세요. 욕은 생활입니다. 자, 그 다음 녀석은 잘 안 외워지는 공식 중에 하나인데 이것도 시험에서 엄청나게 많이 사용해. 그래서 책에서는 참고서에서 보통 문제를 통해서 경험하게끔 하는데 먼저 a제곱, b제곱, c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c 플러스 ca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녀석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엄청나게 많이 물어봐. 먼저 이 얘기부터 해야 되겠다. 선생님이 a라고 쓴 거랑 2분의 1 곱하기 2a라고 쓴 건 똑같은 거니? 네, 이렇게 쓰려고 해 지금. 2분의 1을 쓸 거고 다 두 배씩 해도 똑같은 거 맞죠? 그런데 다음에는 이렇게 설명해 줄 수가 없어. 지금 설명하는 유도 과정은 다음에도 또 똑같이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왜냐면 시간이 아깝기 때문에 그러면 잊어버리시면 녹화된 걸 다시 찾아보셔야 됩니다. 자, 2분의 1로 묶었을 때 a제곱이 두 개인데 a제곱 하나만 썼고 2ab는 다 썼고 b제곱도 두 개인데 하나만 썼습니다. 이제 b제곱, 2bc, c제곱 그 다음 c제곱, 2ca, a제곱 이러면 위에 줄하고 똑같은 거 맞나요? 그럼 이것들 각각이 다 완전제곱식인 거 맞죠? 그래서 이 녀석은 2분의 1 곱하기 a 플러스 b의 제곱 b 플러스 c의 제곱 c 플러스 a의 제곱이 되겠네? 근데 수학은 이제 이 중간 과정 없이 원래 녀석의 값을 이렇게 바꾸는 건 이제 공식화 시켜서 공식이야 그냥. 중간 과정 따위는 없어 이제 앞으로는. 첫 번째 줄에 있는 게 마지막에 되는 거를 당연하게 적용해서 문제를 풀어야지만 돼.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부호가 다 마이너스라고 한다면 A, B, B, C, C 앞에 마이너스라고 한다면 여기가 지금 여기가 마이너스겠지. 네. 그리고 여기는 EAB, EBC, ECA 앞에가 마이너스겠네. 그럼 완전제곱식 가운데가 마이너스인 거니? 네. 그러면은 한 번만 더 정리해 써볼까?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는 시험에서 엄청 많이 물어볼 수밖에 없어. A-B의 제곱 플러스 B-C의 제곱 플러스 C-A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시험에서 뭘 물어보냐면 야 왼쪽에 있는 게 빵이면 무슨 일이 발생하니? 이걸 시험에서 엄청 많이 물어봐. 왼쪽 값이 빵이면 오른쪽도 빵일 거 아니야. 근데 우리는 제곱해서 더한 게 빵이면 뭘 알고 있죠? 실수의 값들을 제곱해서 해서 빵이다. 그럼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A도 0이고 B도 0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둘 다 동시에 0인 걸 얘기하는 거라서 지금은 A-B도 0이고 B-C도 0이고 C-A도 0이라는 얘기지. 그 말은 A, B, C가 모두 똑같다는 말이야. A, B, C가 모두 똑같다는 말이지 A, B, C가 모두 0으로 똑같다는 말은 또 아니야. 이건 맞는 표현이지만 이건 틀린 표현이야. 왜냐면 A, B, C가 모두 3이어도 셋 다 모두 3이어도 3-3, 3-3, 3-3은 다 빵빵빵이 되는 거잖아. A, B, C가 모두 빵일 필요는 없어. 근데 시험 문제가 자꾸 니네한테 학교 선생님이 시험에 출제하면서 너희가 어느 포인트에서 실수할지 알아. 애들은 이 값이 빵이면 거는 이 값이 빵이라고 하는 내용은 A, B, C가 똑같다는 내용인 거라고 설명을 들었어.
근데 시험에서 비슷하게 보이지만 다르게 써놔. 맞다. ABC 똑같다고 했는데, 그게 빵이었나? 거의 비슷해 보이니까. 이런 실수를 하도록 자꾸 유도를 하거든? 세 개 모두가 똑같다는 얘기지? 세 개 모두가 0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 곱셈 공식에서 이항해 준 거. 곱셈 공식에서 우리가 숫자 왼쪽에 있던 녀석이 플러스인 거 이항했고, 왼쪽에 마이너스인 거 이항해서 쓴 겁니다. 하나만 더 해볼까?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에서 오른쪽에 셈이 x 마이너스 x분의 1이라고 쓰려고 하거든? 뒤에다 숫자가 좀 더해졌으면 좋겠는데 뭘 해야 되지? 네, 플러스 4를 하면 똑같은 거죠? 요게 시험에 꽤 많이 나오거든? 아까 전에 공식 중에 이런 게 있었단 말이야. a의 3승 플러스 b의 3승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a 플러스 b를 3번 곱한 다음에 마이너스 3ab a 플러스 b가 있었잖아. 근데 지금은 a, b에 해당하는 녀석이 없는 이유가 x하고 x분의 1이 지워지기 때문이지. 그래서 여기는 3승한 녀석의 값에서 3배한 녀석의 값을 빼는 건데, 여기 가운데가 플러스면 여기 가운데 합의 값들을 쓸 거고 3승에서 3배한 걸 뺀다고 인지할 거야. 그러니까 자꾸 문자라고 주어진 녀석을 머릿속에서 말로 언어로 기억할 수 있으면 좀 오래 기억하거든. 근데 이게 자꾸 문자로만 기억에 남기려고 하면은 기억이 잘 안 나. 그래서 쌤은 설명할 때 자꾸 이렇게 말로 얘기하거든. x 3승 더하기 x 3승분의 1은 3승에서 3배한 걸 뺐다고 구조를 기억시키려고 노력하거든. 3승에서 3배한 걸 뺐습니다. 마찬가지 a의 3승 마이너스 b의 3승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차의 값인 a 마이너스 b의 3승에서 플러스 3ab a 마이너스 b였단 말이야. 3승 빼기 3승이야. x 3승 빼기 x 3승분의 1인데 어차피 a, b에 해당하는 녀석은 소거되니까 없어지는 거고 x가 x분의 1 소거되니까 없어지는 거고 차의 값을 3승한 거에서 차의 값에 3배한 걸 이번에 더해주는 거죠. 자, 당신들은 집에 가가지고 다음 시간에 완벽하게 외우기 위해서 손으로도 써보고 가려놓고 눈으로도 이 다음에 뭐였지? 떠올려 보기도 할 테고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단 한 개도 헷갈리지 않고 완벽하게 외워서 올 거야. 시험 볼 거야. 시험 보고 나서 예전에는 그랬거든? 불과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선생님이 강력하게 체벌을 했었어. 하나 틀리면 한 대. 하나 틀리면 한 대. 그런데 요즘은 체벌하는 세대가 아니거든? 그래서 맞진 않지만 쌍욕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무조건 외우세요. 성공합시다. 자, 이런 것도 알아두자라고 선생님이 써놨잖아.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에서 나오는 문제들 중에 선생님이 지금 써놓은 것들이거든? 외우면은 어려운 문제를 맞출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어. 이거 외우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4분 정도, 3분에서 4분 걸리는 문제가 10초면 답이 나와. 외워야 되겠어? 안 외워야 되겠어? 네. 막 3분 넘게 개빡치게 막 풀었는데 산수 실수해. 겁나 우울하잖아. 이거는 공식만 외우면 바로 10초 이내 답이 나와. 공식도 쉬워. 아니, 숫자가 시험 문제 이것 주고, 시험 문제 이것도 주고, 시험 문제 이것도 줘. 이 세 개의 숫자를 준 다음에 이거 계산하세요. 이렇게 출제하거든? 그럼 우리는 그냥 세 개의 숫자를 먼저 곱한 다음에 빼기만 하면 되거든. 그럼 10초 이내 딱 끝날 거 아니야. 그러니 외워야 되는데 이거를 왼쪽 걸 전개하고 오른쪽 걸 전개하면은 똑같은 거 알 수 있거든? 근데 그 전개해가지고 똑같은 걸 확인할 필요는 없어. 그냥 외우시면 돼. 근데 잘 안 외워져. 잘 안 외워지니까 선생님이 또 이것도 문제 나올 때마다 야 이거 공식 있었잖아. 야 이거 32번 공식 있어. 선생님 번호도 기억해가지고 야 이거 우리 저번에 공식 프린트에 32번 공식 있었잖아. 그럼 집에 가 또 32번 볼 거야. 다 외우면 좋겠는데 이거 두 개는 필수야. 33번하고 34번은 필수 공식인데 얘는 여기서 이렇게 설명해 볼까? 우리가 x 플러스 a하고 x 플러스 b의 값을 전개한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 곱셈 공식은 너희가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없더만 다 알고 있거든? 근데 여기다 하나만 추가했어. 하나만 추가했으니까 달라지는 거라고는 여기는 지금 a, b, c 세 개 합의값을 쓸 거고 제곱 앞에는 1창 앞에는 두 개끼리 곱한 것들의 합의값을 쓸 거야.
상수항에는 세개 ABC를 곱한 녀석의 값을 쓸 거고. 다만 가운데 부호가 싹 다 마이너스로 바뀐다고 한다면 두 번째 거고 네 번째 게 마이너스입니다. 이건 A-B의 삼성과 똑같은 성질입니다. 외우기 쉽습니다. 아주 편하게 외울 수 있습니다. 금방 외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식의 형태 똑같고 부호는 마이너스가 두 번째, 네 번째 게 마이너스입니다. 혹시 이렇게 됐을 때 뭐가 될지 예상할 수 있을까? 제일 첫 번째 건 x의 4승이 있을 것 같지, 그지? 두 번째 거는 모두 더한 녀석의 값 있지 않을까? 그 다음 녀석의 값이 2차항계수나 1차항계수의 값은 우리가 기억하기 힘들어. 하지만 상수항은 뭐가 될지 혹시 알 수 있을까? 상수항? 부호는? 자, 확률은 50%야. 플러스, 왜 플러스라고 생각했어? 마이너스 4개니까. 아, 마이너스 4개니까 곱했을 때 그렇게 생각했구나. 이것들이 마이너스들이 있으면 싹 다 마이너스고 싹 다 마이너스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교대로 발생해.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는 부호가 플러스, 두 번째는 마이너스, 세 번째는 부호가 플러스, 네 번째는 부호가 마이너스란 말이야. 이건 지금 4승했잖아 우리가. 4승하면은 4차식이 나올 거니까 상수항까지 5개 항이 있어. 5개 항의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 2차항이 플러스, 1차항이 마이너스, 상수항은 다시 플러스. 이게 교대로 발생해. 플러스 마이너스가. 근데 우리가 지금 근과계수의 관계라고 하는 걸 배우잖아. 2차 방정식의 근과계수의 관계, 3차 방정식의 근과계수의 관계. 그런데 갑자기 시험 문제가 모든 근의 합을 구하세요. 모든 근의 곱을 구하세요. 이런 게 시험에 되게 잘 나오거든. 여기 그 모든 근의 합이란 말이야. 이게 지금 빵 나온 녀석의 값이 모든 근 A, B, C, D가 근이잖아 지금. 요 자리에 있는 게 모든 근의 합인 거지. 요 자리에 있는 녀석의 값이 모든 근의 곱인 거고. 그건 나중에 방정식 파트에 다시 제대로 설명 한번 더 해드릴게요. 모든 게 다 연관되어져 있거든. 그리고 요 녀석은 A제곱, B제곱, C제곱에 A, B, B, C, C만 대입한 것 뿐이거든. A제곱, B제곱, C제곱 자리에다가 원래는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값을 제곱한 다음에 이렇게 해야 되죠. 여기는 A 대신에 AB를, B 대신에 BC를, C 대신에 C를 대입한 거고 여기까지는 쉽게 이해되겠다. 뭘 대입해든지는. 근데 요게 지금 묶어 쓰는 바람에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실은 요 자리에 들어갈 녀석의 값은 2 곱하기 AB하고 BC 이게 A 대신에 AB, B 대신에 BC를 대입한 거죠. 그 다음 녀석의 값은 BC하고 CA 그리고 CA하고 AB를 곱한 녀석의 값이 있을 건데 이 중에서 공통된 녀석의 값이 A, B, C가 공통되니까 남은 녀석의 값들은 B, C, A가 남은 건가요? 이해되신 거 맞죠? 네. 그리고 이 공식에다가 지금 A 대신에는 A제곱을, B 대신에 B제곱을, C 대신에 C제곱을 대입한 거 충분히 이해될 것 같은데? A 대신에 A제곱, B 대신에 B제곱, C 대신에 C제곱 대입한 식. 그래서 이것들은 별로 외우는 거 어렵지 않을 것 같아. 외우지 않아도 문제 풀 때 변형해서 풀 수 있을 것 같고. 그죠? (35번) 공식은 괄호 속에 있는 것들이 다 비슷해 보인다, 그지? 셋 다 플러스인 거, 하나만 마이너스인 거, A만 마이너스인 거, B만 마이너스인 거, C만 마이너스인 거. 이런 것들 4개 제곱에 더한 녀석의 값은 A제곱, B제곱, C제곱이 다 해서 4개 있다는 얘기네. 근데 이걸 전개해서 푼다고 생각해봐. 이거 전개하게 되면 항이 6개, 이거 전개하면 항 6개, 이거 전개하면 항 6개란 말이야. 개빡칠 거 아니야. 24번 산수한 다음에 더해가지고 뭐가 될지 생각하는 거는 쉽지 않잖아. 하지만 머릿속에서 할 수 있겠네. 여기서 마이너스인 게 뭐가 있냐. A제곱, B제곱, C제곱들은 각각 4개 발생하는데 여기서는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2AC가 있을 거란 말이야. AB가 마이너스인 건 다 해서 2개 있거든? 근데 AB가 플러스인 것도 2개 있어. 그러니까 2AB, 2AB 이렇게 해서 지워질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지워지고 제곱들만 항으로 남는 거네. 그러니까 이걸 왜 선생님이 써놓은 거냐면
손으로 써가지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야. 손으로 써가지고 눈으로 보고 계산하는 게 아니고 머릿속으로 계산하는 거야. 머릿속으로 나중에 전기하게 되면 뭐뭐 지워지고 이렇게 될 테니까 결과는 이렇게 나오겠네 라고 머리를 써서 푸는 거거든. 마지막 줄에 있는 게 제일 외워지지 않는 공식이거든. 쌤도 문제 풀 때 공식이 가물가물할 때 있거든. 이게 잘 안 외워져. 근데 시험에는 제법 많이 출제돼. 시험에는 꽤 많이 출제되는 편인데 물론 학교 선생님이 시험에 출제하는 취지는 다르게 풀기를 원해. 다르게 풀기를 원하는데 다르게 풀다가 실수할 확률이 높고 검사할 때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걸 더한 녀석의 3승에서 각각 3승한 녀석의 값을 빼주게 되면은 그 결과값이 이렇게 이쁘게 나온다는 걸 외우고 있으면 문제 풀 때 되게 빨리 풀 수도 있고 내가 문제가 복잡하니까 막 풀긴 했는데 뭔가 어색해. 그럼 검사해 볼 수 있는데 가서 맞게 구했나? 빨리 검사할 수도 있어. 그래서 외우면 참 좋겠으나 지금 여기 써 있는 것들을 외우면 참 좋겠으나 잘 안 외워지는 게 좀 걱정스럽거든? 시험은 31번까지만 시험을 보긴 할 거야, 다음 시간에. 오늘 아까 시험지 줬던 것처럼. 그리고 그냥 외우려면 못 외울 거 아니야. 그래서 공식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38번까지 다 외워서 오실 거죠, 내일. 학교 주술 타이밍은 몇 시쯤 올 거예요? 당신 세 분은 내일 그 종이를 벌레가 될 때까지 열심히 외워서 오실 겁니다.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선생님이 못 외운 애들을 거의 본 적이 없거든? 다음날? 근데 이런 건 있어. 잘 안 외워져. 아이씨, 공식, 아이씨, 뭐지? 이렇게 공식, 아이씨, 외웠는데? 근데 또 한 2시간 있다 다시 봤더니 또 가물가물해.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건데, 처음 하루 만에 외우지 않으면 일주일 있어도 못 외워. 보통 외우는 애들은 한 번에 외워버리고 나중에 쭉 기억하는 게 제일 그게 공부 방법으로 적절한 거거든? 근데 공부를 못하는 비결은 이런 거야. 오늘 완벽하게 외우지 않고 내일 조금 수정해서 더 외우면 되지. 그 다음날 또 더 외우면 되지. 이렇게 공부하면은 잘 할 수가 없어. 한 번 외울 때 한 번에 외워야 돼. 한 번에 외우고 머릿속에 간직하고 오래 가져갔는데 까먹으면 다시 공부하고. 일시적으로 하루 만에 외워서 머릿속에 30 몇 개 정도는 저장할 수 있어. 사람이. 헷갈릴 수는 있지만 완벽하게 저장이 될 때까지 노력하세요. 시간을 주고 오늘 다 못 외웠어? 그랬니? 내일까지 이런 애들은 항상 시험을 못 봐. 이게 첫 출발이야. 우리의 첫인상이야 지금. 못 외우는 순간 니네는 어떤 사람인지 선생님을 알게 돼. 가만두지 않습니다. 보복이 실행됩니다. 뭔지 다항식이 뭔지 항, 차수, 계수, 상수항 다 아는 거 맞죠? 동류항도 먼저 아시죠? 그래서 여기서 설명할 건 없는 것 같아요. 내림차순 정리한다는 개념을 알고 있나요? 우리가 지금 전개하면서 차수가 점점 낮아지게끔 쓰는 게 내림차순, 상수항부터 차수가 높아지게 쓰는 거를 오름차순이라고 하는 거 알고 있죠?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싹 다 내림차순밖에 하지 않습니다. 오름차순으로 쓸 데가 없습니다. 다항식에 있어서 더하기 빼기 설명할 거 없고요. 교환법칙, 결합법칙 설명할 거 없습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예제 문제가 이런 거 좀 참고가 좀 뺐으면 좋겠는데 더하기 빼기 할 줄 알아요? 라고 물어보는 문제거든. 우리 더하기 빼기는 잘하잖아. 곱하기 나누기를 못하지. 근데 선생님은 더하기 빼기가 제일 싫거든. 일단 이 문제 요구한 거는 곱셈 공식을 시작하기 전에 당시에 더하기 빼기에 대해서 놔둔 건데 학교 시험 문제가 빵점 방지 차원에서 1번 문제 정도 이런 문제 출제해. 더하기 빼기 제대로 해서 빵점을 방지하는 문제. 다항식을 3개 준 다음에 여기다 대입해서 문제 푸세요. 근데 절대 여기다 대입하고 여기다 대입하고 여기다 대입해서 푸는 사람은 없는 거지. 우리 정상적으로 중학교 졸업한 거 맞죠? 식을 정리한 다음에 나중에 대입하는 거 아시죠? 그럼 fx 앞에 있는 계수가 누구야? 선생님 물어보는 거는 결과물을 물어보는 거야. 이 식의 전체적인 구조를 보고서 fx 앞에 계수가 누가 되는 거니? 마이너스 1. gx 앞에 있는 계수는
h 앞의 계수는 마이너스 1. 여기다 이제 대입해서 더하기 빼기만 하면 되는 거죠? 네, 그거는 생략하겠습니다. 집에 가서 얘기하면 안 돼. 아, 선생님이 산수도 안 해주고, 엄마, 선생님이 마이너스 3 더하기 1 이런 것도 안 해줘. 이러면 안 된다고요? 나 그런 거 못 합니다. 자, 지수법칙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지수법칙에 대해서 모르지 않거든? 지수법칙 1번 지수법칙 모르지 않아. 곱했을 때 지수 더하는 거 알아. 거듭제곱했을 때 지수 두 개 곱한 것도 알아. 이게 중학교 지수법칙. 그리고 곱한 다음에 전체를 거듭제곱했을 땐 각각 거듭제곱하는 것도 알고 있고 중학교 거니까 나누기에 대해서 거듭제곱되어 있는 것도 전체에 대해서 거듭제곱되어 있으면 각각 거듭제곱하는 것도 알고 있어. 곱하기 나누기도. 그죠? 모르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런데 모르는 내용이 뭐가 있냐면 지수법칙 중에 이런 내용을 몰라. 당신들이. 일반적으로 a의 3승의 값을 a의 제곱으로 나누기 하면 뭐가 돼? a 3개 있는데 a 2개를 나누기 하면 a 하나 남는 거지? 알고 있는 거 맞나요? a의 제곱의 값을 a의 5승으로 나누기 하면 뭐가 되는 거지? 그래. 분모에 a가 5개, 분자에 a가 2개 있으니까 약분하면 a가 분모에 a가 3개 있는 거죠? a의 3승의 값을 a의 3승으로 나누기 하면 뭐가 되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교육과정을 약간 초과해서 2학년 때 하는 건데 지금 얘기하려고 해. 원래 우린 지수법칙이라고 하는 거에서 나누기 같은 경우에는 지수법칙은 나누기 같은 경우에는 빼기로 쓸 수 있는 게 포인트야. 지수의 값을 빼기로 쓸 수 있는데 첫 번째 건 실은 a의 3-2승을 계산해서 a의 1승이라고 썼던 거야. 그렇다면 이 녀석의 값은 a의 2-5승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면은 이 값은 a의 마이너스 3승이라는 얘기네요. 근데 이 표기를 지금은 우리가 하지 않아.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는 a의 마이너스 n승인데 마이너스를 없애고 싶으면은 역수를 취했으면 돼. 마이너스는 역수를 의미합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a의 3-3을 하게 되면은 a의 0승인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은 하지 않지만 고등학교 2학년부터는 어떤 숫자의 0승이 있으면 그 값은 1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거든. 3의 0승도 1, 5의 0승도 1. 하지만 수학은 0의 0승은 정의하지 않아. 0의 0승은 없어. 0 빼고 다른 숫자의 0승, 3의 0승, 5의 0승 이런 건 1이지만 0의 0승은 수학에서 정의하지 않습니다. 식의 전개 설명할 거 없고요. 분배법칙도 설명할 거 없습니다. 다음 식을 전개했을 때 3창의 개수의 값이 누군지 맞춰주세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개하는 건 너무 힘든 일인 것 같고요. 전개하지 않고도 3창 개수의 값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전개하지 않고 3창 개수의 값을 어떻게 알지? 3창이 나오는. 네, 그것만 계산하면 되는 건가? 4창이랑 곱했을 때 3창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3창이랑 상수항을 곱했을 때 3창이 나오는 것 같고요. 2창하고 1창, 1창하고 2창, 상수항하고 3창을 곱했을 때 나오는 거지? 이때 개수가 누구죠? 6이요. 이때 개수는 누구죠? 3이요. 이때 개수가 2. 마지막에 있는 개수는? 그래서 합이 12가 개수인 거죠? 네. 우리가 어떤 개수를 쓰라고 한다면 만약에 5x에 3승의 값이 있다고 한다면 3창 개수의 값을 얘기할 때는 5만 얘기하는 거죠? 네. x의 3승까지 포함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개수는. 선생님 이렇게 한번 써보려고. x 플러스 2를 3번 곱하라면 우리 3번 곱할 수 있을까? 먼저 첫 번째 거 3번 곱할 거고 3 곱하기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그게 6x의 제곱 그 다음에 3 곱하기 앞에 거 뒤에 거 제곱 그러면 12x 뒤에 거 세제곱 이 된 거 맞죠? 네. 그럼 여기서 1창 개수는 뭐지? 12. 2창 개수는? 3창 개수는? 상수항은? 8. 그럼 선생님 여기서 이런 말을 써볼게. 수학에서 개수의 총합이라는 말을 사용하거든. x 플러스의 3승을 전개했을 때 개수의 총합을 구하세요 라고 한다면
답이 무엇일까요? 27. 27? 아, X. 19. 다른 의견을 얘기해 보세요. 개수의 총합. 일단 첫 번째 의견은 19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은? 오호, 니네 선생님한테 배우기 전에 다른 학원에서 깔짝대면서 배웠잖아, 지금. 그럼 문제 중에, 풀던 문제 중에 개수의 총합을 구하세요라는 문제가 분명히 있었을 건데? 근데 선생님이, 그 선생님들이 너희들한테 개수의 총합이 먼저 설명을 안 해줬나 보네. 개수의 총합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선생님이 3차식을 지금 개수의 총합을 물어봤잖아. 개수의 총합은 3차 함계수, 2차 함계수, 1차 함계수만 합했을 때가 개수 총합이라고 지금 생각했나 봐. 그치? 그런데 상수항도 포함해서 개수의 총합이라고 얘기해. 개수의 총합은 각각의 항들의 개수들의 문자가 있는 것들의 개수의 총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상수항까지 포함된 걸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상수항을 포함해서 개수의 총합을 구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뭐라고 답해야 되겠어요? 27. 네, 27이라고 답해야 되겠죠? 이해된 거 맞나요? 그런데 개수의 총합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식에다가 문자 대신에 1만 대입해도 개수의 총합을 구할 수 있어. 여기다 x한테 1만 대입하면 27이요. 27이야? 어떤 식의 개수의 총합을 구하라고 한다면 문자 대신에 숫자 1만 대입해도 개수의 총합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기억할 포인트는 두 가지네. 개수의 총합이라고 하는 건 상수항이 포함된다는 거. 그리고 개수의 총합을 구하라고 한다면 알파벳 대신에 숫자 1만 대입하면 돼요. 이해되신 거 맞나요? 네. 자, 여기서 이제 파생되어지는 새로운 공식을 좀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 아까 선생님이 써드린 공식 중에 설명했던 것 중에 연장해서 조금 더 설명해 줄 생각이거든? 자, 아까 했던 공식을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아까는 AB라고 써 있는데 이게 누구죠? 이게 합차 공식이라고 부르는 거지? 그리고 아까 등장했던 것도 AB라고 썼는데 지금은 XY라고 쓰려고 합니다. 자, 이 녀석의 값은 누구일까요? 네, 두 개짜리 가운데 볼을 똑같이 쓴다고요? 근데 이거는 확장성이 있습니다. 항상 성립합니다. x-y에다가 x의 세제곱, x의 제곱 y, xy의 제곱, y의 세제곱. 이거 뭐가 되겠어요? 이거는 확장성이 있습니다. 근데 괄호 속에 있는 게 관찰이 됐는지 모르겠다. 이 괄호 속에 들어가는 게 관찰이 됐니? 선생님이 어떻게 쓰고 있었냐면 x의 차수는 점점 차수가 낮아지게 쓰고 있고 y의 차수는 점점 차수를 높이고 있니? 네. 이해되는 거 맞나요? 네. 그러면 그 결과는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이해된 거 맞아? 네. 이걸 문자로 써보려고. 선생님이 만약에 x-y, x의 n-1승, x의 n-2승 y, x의 n-3승 y제곱, xy의 n-2승, y의 n-1승 이렇게 쓴다면 이 결과는 뭐가 될까요? x의 n승 마이너스 y의 n승이 되겠죠? 이것보다는 차수가 한 차수 높아지는 거지. 이해된 거 맞나요? 그러니까 여기에 차수가 n-1승이기 때문에 한 차수 높아져서 n승이 되는 거죠. 여기 있는 것들을 선생님이 문자로 쓴 것뿐이죠. 이거 엄청 많이 사용해. 엄청 많이 사용하고 실은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이렇게 된 녀석의 값을 이렇게 쓰는 게 고등학교 2학년 때 필요한 내용이야.
그런데 애들은 고등학교 2학년 돼서 기억 못해. 그럼 선생님이 애들을 보통 가르치면 막 3년, 4년 이렇게 가르치거든. 선생님, 제자들이 학원 안 나오고 계속 떠고 다닌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선생님 내가 가르친 게 기억이 나잖아. 야, 그때 개념센 공통수학 원에서, 예제 문제에서 풀었던 거 아니야? 선생님 풀고 설명해 줬잖아. 왜 기억 못해? 선생님, 우리 안 배웠는데요? 그런 거 없었는데요? 야, 영상 까? 나중에 기억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억하는 거는 공부를 잘할 수 있는 힘이거든? 근데 기억을 잘 못하면 공부할 때 약간 불리하긴 한데, 기억이 잘 안 나면 여러 차례 반복하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써 있는 거는 x 동그라미 y라고 하는 산수는 단지 한 차수 높여가지고 x의 사승 빼기 y의 사승을 하라는 얘기죠? 이해되신 거 맞죠? 그럼 여기 있는 거는 지금 a, b를 연산하는 거는 a의 4제곱 마이너스 b의 4제곱이라고 쓰라는 얘기고, b하고 c를 연산하라고 하는 거는 b의 4제곱 빼기 c의 4제곱이고, 마지막 c하고 a를 연산한 거는 c의 4제곱 마이너스 a 4제곱이니까 간단히 한 것 자체가 답이 0이라는 얘기겠네요? 아주 쉽죠? 다만 요 식이 이렇게 바뀐다는 거를 인지하는 게 중요한 거네. 근데 선생님 걱정스러워가지고 이렇게 한번 얘기해볼까? 한 번만 더 확인해볼까? x-y 선생님 여기다 x의 구승 마이너스 y의 구승이라고 하고 싶거든? 괄호 속에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돼? X 8제곱, 네, x 8제곱. 그 다음에 누가 있어야 돼? X 7제곱, Y, 그 다음은 X 6제곱, Y, 그렇게 쭉 x는 점점 차수가 낮아지고 y는 차수가 높아지고 제일 끝에는 누가 있어야 돼? Y, 바로 앞엔 누가 있죠? X 6제곱, Y, x x는 하나, y는 7개. 야, 어떤 녀석이 있었을 때 이렇게 되는지 이해되시는 거 맞죠? 자, 아까 설명했던 곱셈 공식이 선생님은 38개를 외우라고 했는데 책에서는 꼴랑 10개 외우라고 하네? 10개 외우라고 하지만 이렇게 해가지고는 상위권이 될 수 없어. 이거는 중하위권도 다 외우는 공식이거든? 우린 그걸 초과해서 외우고 선생님이 준 프린트에 있는 공식을 초과해서 시험에 나오지 않아. 프린트에 있는 공식에는 그것만 알면은 이걸 더 어렵게 꼬아서 내진 않거든? 요것만 딱 외우면 모든 문제를 풀 수 있어. 그리고 보통은 공식을 외우지 않고서 선생님 문제가 잘 안 풀려요. 저는 문제가 뭐가 비슷한데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 모든 건 공식을 외우지 않는 거에서 기인하거든? 외우면 다 쉬워집니다. 자, 개념 체크 문제가 뭐 간단히 계산 좀 해보려고 하거든? 그 중에서 선생님 생각에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것까지 니네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섯 번째 거 한번 해보자. 정답은 누구야? 8X, 18, 마이너스, 이 정도는 쉽게 하시죠? 네. 6번은 세 덩어리 세 개 항을 제곱하는 거기 때문에 각각을 제곱한 거 있어야 되고 두 개끼리 곱한 거에 두 배 한 것들이 있어야 되지? 그러면 제곱은 내가 할래. a제곱, b제곱, 4c제곱까지 내가 할래. 그 다음은 누구죠? 플러스, 플러스 ab, 마이너스, 마이너스 4bc. 4C, 이해되신 거 맞죠? 네, x 더하기 1의 3승의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 거 3승, 3배, 앞에 거 2개, 뒤에 거 1개, 3 곱하기 앞에 거 1개, 뒤에 거 2개. 1의 제곱은 어차피 필요 없으니까 1의 제곱은 안 썼습니다. 1의 세제곱도 3승은 안 썼습니다. x-2의 3승이라고 한다면 처음에 x의 3승, 그 다음 누구죠? 마이너스 8? X 6, 지금 가운데가 마이너스인 걸 3승하면은 4개 항이 있을 건데 두 번째, 네 번째가 마이너스. 내림차순으로 쓰겠습니다. 두 번째, 네 번째가 마이너스인데 두 번째는 3 곱하기 앞에 거 2개, 뒤에 거 1개. 그래서 6인가요? 그 다음 녀석은 3 곱하기 앞에 거 1개, 뒤에 거 2개. 12, 마지막이 마이너스 8인가요? 어?
지금 이건 2개짜리, 3개짜리. 첫 번째 거 제곱한 거, 두 번째 거 제곱한 거. 가운데 있는 거는 앞뒤 거 곱한 거. 가운데 부호가 반대네요. 네. 확인 다 했습니다. 그럼 2개짜리를 똑같이 부호를 따라 쓰는 거잖아. 답은? X세제곱 마이너스 1. 이거는 지금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 거기다 지금 x하고 1만 대입한 것 같아요. 가운데 부호가 중요할 것 같은데? 이거 각각 제곱한 거 쓸 거거든, 지금? 근데 가운데 x제곱 앞에 있는 부호가 뭐라고요? 네, 여기 가운데 부호가 플러스라고요? 마이너스 쓰시면 안 됩니다. 아예 눈빛이 2가 되는 눈빛인지 확인 좀 합시다. 네. 자, 이런 유치한 것들에 대한 산수를 계속 이어가세요라는 얘기인데, 그런데 이 수학이라는 게 어려운 이유 중에 한 가지는 기본 예제 문제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거, 처음 듣고 정신만 차리고 있으면 누구나 이해하는 걸로 구성하고, 막상 시험에 나오는 문제 또는 뒤에 있는 연습 문제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처음에 풀 수 없는 문제로 많이 구성되어 있어. 그러니까 거기서 갑자기 벽을 느끼거든? 오씨, 앞에 분명히 쉽게 설명해 놓고 문제도 쉬운 것만 놔둬도 갑자기 문제가 왜 이렇게 어려워?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워지면 나보고 어쩌라고? 이제 이런 단계가 왔을 때 어려운 거지, 지금까지는 다 무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걸로 갔습니다. 첫 번째 거는 앞에 거 2개, 뒤에 거 3개 있는데 확인은 해야 돼. 앞에 거 제곱했는지, 뒤에 거 제곱했는지, 앞뒤 거 곱한 건지 확인됐습니다. 네. 가운데 뭐 다릅니다. 그럼 답은 뭐라고 할 거죠? X세제곱 8x의 세제곱 더하기 27Y 세제곱. 2개짜리 가운데 뭘로까지 또가 있어야 되니까. 자, 다음 녀석은 전개를 했으면 좋겠는데 저거는 일일이 전개를 해야 되는 건가? 우리는 x 플러스 a 곱하기 x 플러스 b 곱하기 x 플러스 c의 공식을 외우고 있습니다. 얘가 제일 처음에 x의 3승, 그 다음은 3개 더한 거, 그 다음은 2개끼리 곱해서 더한 거, 마지막은 3개 곱한 걸 써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a가 3, b가 마이너스 2, c가 1이라고 인식하겠습니다. 그럼 3개 더한 게 누구예요? 2호. 그리고 답은 x의 3승 플러스 2x의 제곱이라고 쓸 건데 이제 2개를 곱해서 써야 되겠구만. 처음에 2개 곱했더니 마이너스 6, 2개 곱했더니 마이너스 2, 2개 곱했더니 3인가요? 그럼 마이너스 5x? 마지막은 3개 곱해야 되니까 3개 곱하면 마이너스. 되신 거 맞죠? 네. 근데 이거 계산하는 속도가 손으로 대지 않고 암산으로 후다닥 해치웠을 때 우리가 영리해지는 상태일 거거든. 보통은 손으로 써가지고 문제 푸는 경우가 되게 많아. 손으로 써가지고 문제를 풀면 시간이 지체가 되고 머리가 개발되지 않거든. 자꾸 암산을 하면 사람 머리가 좋아져. 그래서 암산을 되도록이면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3번으로 갔습니다. 3번은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의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각각을 제곱한 걸 일단 쓸 겁니다. 그리고 2개 곱해서 2배 한 걸 써야 되는 거잖아. 자, 각각을 제곱한 걸 쓰고 있고요. 이제 2개 곱해 쓸 건데 처음에 2개 곱해 2배 했더니 4XY 그 다음이 2개 곱해서 2배 했더니 Y 마지막은 2개 곱해 2배 했더니 마이너스. 쓸 때는 꼭 그럴 필요는 없지만 순환하는 구조를 가지고 쓰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지금 앞에 거 똑같고 가운데도 똑같고 끝에 것도 똑같습니다. 가운데 부호만 다릅니다. 그럼 답은 뭐라고 해야 되는 거야? 16X 세제곱 플러스 4X 세제곱 Y 세제곱. 네, 이것들 그냥 각각을 제곱만 되는 거라고 했죠? 그리고 가운데 부분은 플러스인 것만 기억하면 된다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갔습니다. 근데 현주는 이 책으로 전에 선생님하고 공부했던 거지. 그 선생님은 한 챕터를 나갔는데 얼마나 시간을 썼어? 이 한 챕터, 이 챕터 끝냈는데 시간을 얼마나 할애했어?
일주일. 와, 행복한 삶을 살았네. 너는, 민찬이는 학원에서 한 챕터 진도하는데 며칠이나 썼어? 저요? 음, 뒤에서 이틀, 3일? 그리고 풀이까지, 축제한 거 풀이까지 하려면 뭐 더 시간 잡아먹었을 거 아니야. 이제 겁나 많은 걸 해봅시다. 하면 하는 것만큼 잘하게 되거든? 안 하면 안 하는 것만큼 못하게 되는 거고. 자, 첫 번째 걸로 갔습니다. 첫 번째 건 대충 눈으로 봐도 답을 알 수 있으면 좋겠다. 누가 답일지 예상이 되시나요, 지금? 답이 뭐죠? A의 8승 마이너스 B의 8승인가요? 얘는 수학에서 똑같은 게 등장하면 치환해서 푸는 편인데 이걸 보통 대문자 x나 t라고 놓고 치환하잖아. 선생님 밑줄 친 녀석의 값을 t라고 치환하겠습니다. 그래서 t 플러스 1하고 t 마이너스 5라고 놨습니다. 전개한 다음에 t 대신에 대입하면 되는 거죠? 전개했더니 t제곱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5인가? 이제 t값 대신에 대입해야 됩니다. t값 대신에 x제곱 마이너스 3x를 대입할 거고요. 이제 전개를 다시 조금 해서 내림차는 정리만 하면 되겠네요. 근데 선생님 요거 한 번 더 전개해서 내림천 정리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서 요건 전개하지 않겠습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 아닌가? 수학에 똑같은 건 치환이 원칙이기 때문에 밑줄 친 거 두 개를 치환해야 될 것 같은데 t라고 치환하겠습니다. 그럼 앞에 건 t 플러스 x고 뒤에 거는 t 마이너스 x인 건가? 그러면 t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이고 이제 t값 대신에 다시 대입하겠습니다. t라고 놨던 건 x제곱 마이너스 1을 t라고 놨던 거죠? 요거 전개해서 한 줄 더 쓰면 되는데 그거 생략하겠습니다. 이해되신 거 맞죠? 자, 네 번째 걸로 갔습니다. 네 번째 거는 아이고야 이건 안 배웠는데 이거 안 배웠는데 어떻게 하냐 이거 그래서 A 플러스 A, BC. 네 개를 한꺼번에 계산하기 힘들어. 한꺼번에 계산하기 힘들지만 일반적으로는 상수항이 똑같도록 만들어 치환해서 풀던지 아니면 일차항계수가 똑같도록 해서 치환해서 풀 겁니다. 방금 전에 거는 2차항과 1차항이 똑같으니까 치환해서 풀었고 이거는 2차항과 상수항이 똑같아서 치환해서 풀었던 거잖아. 치환해서 풀 건데 일반적으로 1차항 계수를 통일하도록 만들어 줍니다. 두 개 곱해서 풀 건데 지금 이렇게 두 개 곱하고 이렇게 두 개 곱하면 1차항 계수가 서로 똑같은 건가? 그걸 예상하고서 두 개 계산할 겁니다. 먼저 첫 번째, 세 번째를 곱해서 전개하려고 하거든? 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이죠. 그 다음 두 번째, 네 번째를 전개하려고 합니다. x의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12인가요? 그래서 우린 이걸 치환할 거죠. 되신 거 맞죠? 그러면 선생님이 치환할 때 이런 과정을 이제 안 거치면 어떨까? 스스로 문제 풀 때 이런 과정을 안 거치고 바로 이렇게 계산하면 어떨까 싶어. x의 제곱 플러스 4x 전체 제곱 마이너스 9x의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4x 마지막에 마이너스 36 바로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됐나요? t라고 치환 셈 치고 생략하고 이런 과정을 안 거치면 시간이 더 아껴질 수도 있을 거 아니야? 이해되신 거 맞죠? 네, 요거 마찬가지 전개는 생략하겠습니다. 자, 중학교 3학년 때 했던 거 연습하도록 합니다. 중3 때 했던 건데 지금 앞에 누가 있으면 좋겠어요? 문제 봤더니 5-4는 1이니까 쓰나 안 쓰나 똑같은 건가? 네. 그래서 없던 숫자를 곱해줄 건데 여기다 5-4를 곱해도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원래 식과 똑같습니다. 1만 곱했으니까요. 그럼 결과적으로 그 값은 결과가 무엇이 되나요? 왜 8승 곱셈 공식 변형도 다 설명드렸습니다. 바로 문제로 가겠습니다. 다음에 있는 것들을 변형한 것들이 누구인가요? 자, 첫 번째는 x의 3승 더하기 y의 3승을 구하라고 하니까 x 3승 더하기 y 3승 구하는 공식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공식은 합의값을 3승한 다음에 뭘 빼요? 마이너스 4, X. 지금 우리 하는 이 문제 유형들은 공식만 외우면 제대로 숫자를 대입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거 한 번 더 변형해야 되는 것 같은데
28이라고 하는 숫자 x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인데 x 플러스 y를 제곱한 다음에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6을 대입했습니다. 36입니다. 그럼 xy가 누구일까요? 대괄호 사용 속도가 너무 늦습니다. 플러스 하라고 대답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36에서 8을 빼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대입해볼까? 여기다 우린 6을 대입하려고 하거든요. 합에는 6을 대입할 거고 곱에는 4를 대입할 겁니다. 6을 3번 곱하면 이것도 문제네. 일부 숫자는 외워야 되거든? 6의 3승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추천번 하거든? 6의 3승은 216 외우세요. 6의 3승은 216을 외우세요. 자, 첫 번째 건 6을 3번 곱했으니까 216입니다. 그 다음 3 곱하기 4 곱하기 6인가? 그럼 70인가? 근데 선생님 이건 못하겠어. 수업할 때 선생님 이거 이런 거 못해. 그러니까 내가 해줄 걸 기대하지 마. 보통은 이렇게 하면 지네가 뭐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안 하니까 니네도 놀고 있다고? 뭐냐 답이? 자, 두 번째 문제로 갔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거가 23이었을 때 이걸 구하라고 하거든? x의 3승 더하기 x의 3승분의 1이 아까 공식에서 합의 값을 3승한 거에서 합의 값에 3배한 걸 빼는 거였나? 기억나시죠? 오늘 한 거니까. 자, 대입하겠습니다. 대입하려고 했더니 문제 생겼네? 이것도 변형해야 되겠네? 23이라는 숫자가 x 더하기 x분의 1을 제곱한 거에다 뭐 해야 되지? 마이너스 2? 그럼 마이너스 2만 이항해주면 25란 얘기네? 그러니까 x 더하기 x분의 1은 플러스 마이너스 5 중에 선택해야 되지만 양수하고 했으니까 5만 선택한 거죠? 5 대입했습니다. 되신 거 맞죠? 자, 세 번째 문제로 가겠습니다. 3승, 3승, 3승 공식이 하나밖에 없어. 긴 공식. 3승, 3승, 3승 3개 있으면은 공식은 긴 거밖에 없습니다. 3승 더하기 3승 더하기 3승이니까 x, y, z 3개 더한 녀석. 그 다음은 3개 6개짜리. x의 제곱, y의 제곱, z의 제곱,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yz, 마이너스 zx. 뭐 하나 허전한데 뒤에 뭐가 있었더라? 그치, 플러스 3, xyz가 있었죠? 공식 모여서 대입하면 됩니다. 5 대입했습니다. 13 대입할 겁니다. 문제 생겼습니다. 3분의 1도 대입하면 되나? 나 지금 3분의 1까지 대입했습니다. 문제 되는 건 지금 요게 지금 문제 되는 거죠? 이 값을 여기서 넣으란 얘기인가? 여기서 한 번만 더 생각하세요. 별도로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z의 제곱은 x 더하기 y 더하기 z의 제곱에서 뭘 빼야 돼요? 이걸 빼야 되나요? 그런데 이 값은 13이라며. 13이라는 숫자가 5의 제곱에서 뭘 빼야 돼? 그래서 이건 6이란 얘기인가요? 그럼 6이니까 여기다 지금 6을 빼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다. 되신 거 맞나요? 답이 뭐야? 네. 머릿속으로 지금 계산하신 거 맞죠? 자, 다음 식의 나눗셈 뭐 쓸데없는 거라서 볼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래도 한번 좀 봐볼까? 눈으로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거는 이건 단항식, 이런 걸 단항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나누기 할 때 항이 2개짜리가 있는데 2개짜리를 항 하나짜리를 주면 이렇게 나누기 하려고 하는데 각각을 따로따로 쓰는 거 아시죠? 뭐 n분의 a 플러스 b라고 하는 녀석이 값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나누기 하는 거 아시죠? 초등학교 때 배웠으니까. 그래서 각각 나누기 할 건데 약분해가지고 쓴 건데 약분 정도는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다항식의 나눗셈을 설명합니다. 다항식의 나눗셈. EX의 제곱 플러스 9X 플러스, 이런 걸 구태하고 있어야 되나? 한 문제만 이걸로 풀면 되겠다.
칠판으로 수업하면 이런 시간이 좀 아껴지는데, 컴퓨터로 수업하면 녹화는 편한데, 칠판으로 수업하면은 선생님 카메라 켜가지고 녹화한 다음에 그 영상을 컴퓨터로 다시 그 파일을 변환해서 올려야 돼. 그게 좀 불편해. 근데 이거는 내가 컴퓨터에서 쓰는 이 모든 것들, 말하는 모든 것들이 다 녹화 녹음이 돼.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유튜브에 올릴 수 있어서 편하거든? 근데 가끔 칠판 수업을 하면은 수업의 전개 속도가 되게 빨라. 그래서 선생님 가끔 빨리 하고 싶을 때는 칠판 수업을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녹화된 수업에 선생님 영상의 모습이 그대로 나오거든? 배 나온 모습이 나와. 그래가지고 싫어. 자, 다항식 나눗셈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다항식 A라고 하는 다항식을 다항식 B로 나누게 하면은 목색값이 생길 거고 나머지가 등장할 겁니다. 이걸 우리는 다항식의 나눗셈이라고 하는데 그 나눈 굴격을 보고서 우리는 A라는 다항식은 B로 나누겠더니 목색값은 Q고 나머지 값은 R이에요 라고 하는 내용을 알고 있나요? 자, 이걸 하려고 합니다.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5x의 제곱 마이너스 1을 1차식으로 나누게 하려고 합니다. 제일 처음에는 2x의 3승이 없어지도록 하려면은 목색값을 x의 제곱을 잡아야 될 것 같은데 목하고 지금 x제곱 곱해줄 거죠? 곱한 다음에 쓸 겁니다.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곱한 걸 썼고요. 이제 빼는 거였나? 위에서 밑에 거 뺐더니 마이너스 4x제곱. 뭐가 있었으면 내렸을 건데 없으니까 내려쓰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 목색값은 마이너스 2x라고 써야 되나? 그럼 두 개 곱했더니 마이너스 4x의 제곱 플러스 2x. 또 뺄 겁니다. 뺐더니 2x. 아, 마이너스 2x가 되는구나.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2x를 빼면 마이너스 2x. 다시 목색값은 이번에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곱했더니 마이너스 x 플러스 1입니다. 뺐습니다. 선생님 실수한 게 뭐지? 아, 방금 전에 상수항에 있는 마이너스를 안 썼구나. 상수항 마이너스를 내렸어야 되는데. 그럼 빼주면 마이너스인가요? 그럼 목색값이 누구죠? x제곱 마이너스 2x 나머지는 누구죠? 마이너스 2요. 되신 거 맞나요? 근데 이 얘기도 좀 해보자. 우리가 지금 한 거는 2x-1분의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5x의 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거에 대한 나누기라는 거지. 그 나누기를 하게 되면 그 연산 결과는 목색값은 따로 쓰는 게 몫인 거고 나머지 값은 분자에 남기니까 나머지입니다. 이게 가분수를 진분수로 바꾸는 거죠. 몫은 따로 쓰는 거고 나머지는 분자에 남기니까 이름이 나머지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시험은 이렇게 문제를 그냥 보통 푸는 편인데 보통 참고서들은 타이핑 일일이 다 하기 귀찮으니까 개수만 써가지고 풀어니네. 개수만 써가지고 문제 풀면 어떨까? 똑같은데 여기다 1로 했더니 2-1 뺐더니 마이너스 4 다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플러스 2 뺐더니 마이너스 2 내렸으니까 마이너스 1 다시 마이너스 1 곱했고 마이너스 2 플러스 1 뺐더니 마이너스 2 그러니까 목색값은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라고 인식하고 나머지를 마이너스 1이라고 인식할 수 있네요. 적게 쓰니까 효율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풀면 실수 많이 해. 이렇게 안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이렇게 나누기 하세요. 딱 한 가지. A라고 하는 식을 B로 나누기 했을 때, A라는 식을 B로 나누기 했을 때 나머지 값이 R이라고 한다면 A라는 식을 B로 나누기 했을 때 목색값이 Q, 나머지 값을 R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나머지 차수는 나누는 B라고 하는 것보다 차수가 더 낮아야 됩니다. 숫자 같은 경우에는 이 숫자보다 나머지가 무조건 더 작은 숫자 나와야 되지? 그게 정상적인 나누기지? 하지만 문자로 했을 땐 차수가 B보다 차수가 더 낮은 차수여야 됩니다. 차수가 높으면 잘못 연산한 겁니다. 방금 했던 나누기에 대해서 한 번 더 해보세요. 근데 실은 하나도 안 중요한데 직접 나누기 하는 거는 왜 안 중요하냐면 시험에 직접적으로 출제하는 장르가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내용상으로 알고는 있어야 되니까 하는 거고요.
시험에 직접적으로 산수하세요라고는 출제하지 않습니다. 어떤 3차식인데 3차식을 다항식 a로 나누겠더니 목색값 x-2고 나머지 값이 2x-1이라고 합니다. 그럼 상황이 이런 상황이네. x세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3을 a라고 하는 다항식으로 나누게 했더니 목색값이 x-2여서 목숨 곱했고요. 나머지는 2x-1이니까 나머지는 더해줬습니다. 이게 지금 뭐 한 건지 아시는 거 맞나요? 자, a라고 하는 색값이 궁금합니다. a가 궁금하니까 그렇다고 3차식을 목색값인 x-로 나누게 하게 되면 절대 안 됩니다. x-로 나누게 하시면 안 되고요. 식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2항 해줄 거고요. 2항 했더니 왼쪽은 x의 3승 플러스 x의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가? 네. 2항 한 상태에서 무엇을 곱했을 때 이게 나올지를 역으로 연산해 줄 겁니다. 그럼 뭐가 있으면 될까? a 자리에는. 일단 x제곱은 있어야 되겠지. 상수항에는 마이너스 2가 있어야 4가 나오겠지? 1차항 보면 되겠네. 마이너스 8이 나오려면 가운데 뭐가 있어야 돼? 네, 플러스 3x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a라고 하는 다항식이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2가 되겠네. 이해되신 거 맞죠? 자, 뒤에 연속 문제가 있는데 선생님은 지금 연속 문제 중에서 스텝 2하고 스텝 3를 풀어드릴 생각입니다. 자, 스텝 2에 있는 문제는 mn의 값을 지금 구하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mn을 지금 구하라고 얘기하는데 요 자리에 누가 있으면 좋겠다고? 3의 제곱 마이너스 없던 3의 제곱 마이너스 1인가요? 1은 아니죠. 1은 아니잖아. 누군데? 그럼 8분의 1도 곱해야지 아무것도 안 한 거죠. 그래서 이걸 없던 숫자를 곱한 다음에 연산할 생각입니다. 그럼 연산하게 되면 8분의 1은 원래 앞에 4개 둘 건데 이렇게 2개 곱하고 이렇게 2개 곱하고 이렇게 2개 곱하면 뭐가 되는 거죠? 3의 제곱 마이너스 그래서 m값이 8이 되는 거고 n값이 16. 2개를 더해주세요. 확인은 해야 되겠네? 1과 9 사이 있는 거 맞아요? 네. 다음 식을 값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값을 구하고 싶은데 x 더하기 y, y 더하기 z 이렇게 생긴 것들이 있네. 계산 어떻게 하지? 더한 게 지금 6이라고 얘기하거든? 자, 더한 게 6이었을 때 써먹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합의 값을 줄 때는 그 녀석을 변형해서 x 더하기 y 대신에 y 더하기 z 대신에 z 더하기 x 대신에 대입할 때가 되게 많습니다. z만 이용했으니까 6-z인가? 6-x가 될 거고 6-y로 각각 문자 하나씩만 이항해 준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대입할 생각입니다. 6-z, 6-x 그 다음 녀석은 6-x, 6-y 6-y, 6-z라고 다 식을 바꿔서 씁니다. 이제 전개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전개했습니다. 전개하게 되면 36이라는 상수항들이 있네. 36 세개는 108인가? 그리고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6z가 있는 것 같은데?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6y, 마이너스 6z, 마이너스 6y가 있는 거네. 그러면은 마이너스 6x가 2개니까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12y, 마이너스 12z가 되는 거니? 그 다음에는 xy도 있을 거고 yz도 있고 zx도 있나요?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근데 포인트는 이거 산수하는 게 포인트가 아니고 포인트는 요게 포인트야. 다음에 문제 풀 때 이걸 적용해서 풀어야 되니까 가끔씩은 산수에 집착하다 보면은 정작 뭐가 중요한지를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 산수는 하나도 안 중요해. 요게 중요해, 요게. 자, 지금 대입만 하면 될 것 같아. 6을 대입했으니까 72? 108 빼기 70이니까 이거 두 개에서 산수한 건 36이네요? 얘만 알면 되는 거네? 암산 가능할 것 같은데 12의 값은 이거 합한 녀석을 제곱한 거에서 이걸 빼야 되잖아.
근데 우리는 여기다 6 대입할 거고 36 빼기 24가 10이니까 얘가 괄호 속에 있는 게 누구라고요? 12? 괄호 속에 있는 건 12? 그래야지 36 빼기 24니까 10이니까 아예 된 거 맞아요? 산수 아직 하는 중이에요. 됐어요? 네, 12만 대입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답이 48이 답이네요. 그런데 이런 산수 중에는 상당히 많은 부분을 암산해야지만 돼. 평상시 문제 풀 때 암산하는 훈련이 안 되면 고등학교 1학년 가서 좋은 성적을 받을 수가 없어. 암산 연습을 자꾸자꾸 하셔야 됩니다. 문제 풀 때 그런 애들이 있어. 선생님한테 처음 배운 애들이 선생님 저는요 머리가 나빠서 손으로 써서 눈으로 봐야지만 문제가 풀려요. 그래서 꼭 손으로 써야 돼요. 그럼 개소리야. 하지 말라고. 다 써서 풀지 말고 머리를 사용해서 다음 단계도 예상도 하고 머리를 사용해서 머릿속에 메모리에다가 방금 전에 계산했던 숫자를 하나씩 새기는 연습을 해야 돼. 그게 암산이 느는 방법이거든. 사람이 그러잖아. 방금 전에 몇 개 숫자 계산했어. 계산한 결과치가 방금 전에 계산한 게 손으로 이렇게 메모해놓고 다음 계산을 해야지만 안심이 돼. 하지만 우리 머리의 운영이 되게 좋아서 머릿속에서 새겨놓을 수 있어. 아까 전에 계산했던 숫자가 다른 걸 계산한다고 해도 기억이 안 나지 않아. 근데 그건 해야지 그게 숙달되거든? 자꾸자꾸 암산을 하세요. 다음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쉬우니까 그냥 대충 봐도 될 것 같은데? 내가 필요한 거는 4승 더하기 4승의 값이 필요합니다. 4승 더하기 4승의 값을 구하려면 아까도 봤던 것처럼 x제곱 y제곱을 제곱한 다음에 2x제곱 y제곱을 빼야 되는데 어차피 괄호 속에 들어있는 녀석 자체가 합의 값을 제곱한 것 빼기 2xy인가요? 그럼 내가 필요한 거는 나는 합과 곱의 값만 있으면 답을 쓸 수 있습니다. 합과 곱의 값이 필요합니다. 근데 얘가 공식이 19라는 녀석이 x의 3승, y의 3승인데 x 더하기 y의 3승에서 3xy, xy를 해줘야 되니까 대입했습니다. 1 대입했습니다. 1 대입하면 1-3xy니? 그럼 xy가 누구란 얘기죠? 이제 대입만 합시다. 난 지금 1하고 마이너스 6 대입하려고 하거든? 1 대입하고 마이너스 6 대입했더니 13제곱이니? 그 다음은 여기다 지금 마이너스 6을 대입했더니 된 거 맞나요? 자,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도형이 나왔습니다. 건널비가 20이라고 합니다. 난 가로, 세로, 높이의 값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가로 A, 세로 B, 높이의 값은 C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건널비의 값을 20이라고 했는데 건널비 20에 대해서 식을 세우려고 합니다. A, B, C에 대한 식은 뭘 세워야 되는 거야? 건널비 중에 AC라고 하는 건널비는 몇 개 있어? BC라는 건널비는 몇 개 있어? AB라는 건널비도 2개 있나? 위아래, 앞뒤, 좌우에 2개씩 있는 거지? 따라서 이 녀석 자체가 2 곱하기 AB, BC, C가 되는 거네. 그래서 AB, BC, C는 11인 걸 알고 있네요. 그 다음 주어진 거는 세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의 값이 28이라는데? 세변 길이의 제곱의 합 28? 그럼 28은 문자로 뭐라고 써야 돼? 이 세변 길이의 제곱의 합이라고 했네요. 그 다음은 직육면체 모든 모서리 길이의 합의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모든 모서리 길이의 합을 물어봤으니까 뭘 구하라는 얘기죠? 네, 4개 A, B, C를 구하라는 얘기군요. A도 4개, B도 4개, C도 4개니까. 그럼 필요한 거는 얘는 11이고 얘는 28이라며. 이게 공식이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제곱한 거에서 어차피 이게 28인가? 22인가 이게? 네. 그러면 합의값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21을 빼야지 합의값에서 21을 빼야지만 28이 나온다고 하네? 50? 뭐 산수 실수한 느낌이지? 50이면 제곱한 게 50이면 합의값이 무리수 아니야? 뭐 실수한 것 같은 느낌이 들지? 문제를 꼼꼼하게 안 읽은 문제가 발생했네.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라고 얘기했네. 그래서 지금 요게 잘못된 거지? 삼각형의 세변이니까. 삼각형의 세변이란 말을 읽었어야 되는 거구만. 그럼 여기 길이의 제곱이 뭐야? 피타고라 정리에 따르면 여기 길이의 제곱은
a제곱 더하기 c제곱이야? 아니 세로가 여기 높이가 c니까. 네. 그 다음 여기 길이의 값은 b제곱 c제곱. 여기 길이의 제곱은 a제곱 b제곱. 그러면은 실은 28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누가 28이었다는 얘기지? a제곱 b제곱 b제곱 c제곱 c제곱 a제곱 이렇게 더한 거? 그럼 다 더하게 되면 a제곱 b제곱 c제곱이 두 개씩 있다는 얘기야? 되신 거 맞나요? 그러면 a제곱 b제곱 c제곱이 14였다는 얘기네. 그죠? 그 녀석의 값이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 마이너스 20이라는 얘기고, 그럼 21을 이용해주면 36. 그 합의 값은 6이라는 얘기인가요? 그래서 6한테 4배에서 24가 답이네요. 되신 거 맞죠? 오른쪽 그림에서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세 개의 건물의 평면도가 있습니다. 이건 평면도입니다. 바닥입니다. 건물의 바닥면이고요. AB라고 하는 건물은 한 변의 길이가 X하고 Y인 정사각형의 건물이고요. 그리고 C라고 하는 건 가로 세로 길이가 지금 C라고 하는 건 가로 길이는 X인 것 같고 세로 길이가 Y인 것 같은데 그렇게 되는 직사각형 모양입니다. C라고 하는 건물의 둘레의 길이는 20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평면도 C, 건물 C, 둘레 길이가 20? 그럼 X 더하기 Y가 두 개씩 있는 거 아니야? 그럼 X 더하기 Y가 몇이란 얘기야? 네. 두 개의 X하고 두 개의 Y가 20이었으니까 이건 10입니다. 세 건물의 넓이의 합의값은 80입니다. 첫 번째 A의 넓이의 값은 X제곱, B의 넓이의 값은 Y제곱, C의 넓이의 값은 그 값이 80입니다. 그때 A 건물, B 건물의 부피 합의값을 구해서 정육면체라고 합니다. 정육면체니까 A의 부피는 네, B의 부피는 이렇게 되겠죠? 내가 필요한 건 10만 조율해가지고 답만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합과 고백값만 알면 좋겠습니다. 합의값은 알고 있습니다. 10 대입했더니 1000-30xy 10만 대입했습니다. 그런데 필요한 녀석의 값은 여기서 지금 xy 고백값이 필요하다고? 그럼 얘는 x 플러스 y를 제곱한 거에서 뭘 해야 되지? 여기 xy가 있었으니까 xy 하나만 빼면 되나? 그래서 여기다 10을 대입했습니다. xy가 누구라고요? 20을 대입했더니 답이 400인가? 자, 그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다항식의 나누기를 통해서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다고 하거든? 이건 중학교 때도 풀어본 문제 유형인 것 같아. 중학교 때도 이런 유사한 문제를 보통 풀어본 편인데 어떤 값을 0이라고 제시해 준 다음에 여기는 이 4차 시계값이 누군지 맞추라고 합니다. 그럼 나누기 하면 됩니다. 4x의 4승 플러스 2x의 3승 마이너스 8x의 제곱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5라고 하는 녀석의 값을 나누기 하려고 합니다.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로 나누기 하려고 하는 중인데 왜 나누기 하는 중이냐면 지금 이 식은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로 나누기 했더니 몫의 값이 나오고 나머지가 나온다고 한다면 어차피 이 값이 0이었을 때는 이거 다 0인 거죠? 그러면 결국 우리가 구하는 값 자체는 나머지하고 똑같은 값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런 의미에서 나누기라고 있습니다. 자, 나누기 했더니 제일 처음에 몫의 값은 4x 싹 다 4x제곱을 여기다 곱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4x 뺐습니다. 6x의 세제곱 마이너스 4x의 제곱인데 몫의 값을 6x라고 잡았고요. 6x의 세제곱 마이너스 6x의 제곱 마이너스 6x 빼겠습니다. 뺐더니 2x의 제곱 플러스 6x 몫의 값은 2. 다시 마이너스 5 내렸어야 되지. 아 실수했네. 선생님 자꾸 내려 쓰는 거 안 하고 있죠. 여기가 뺐더니 마이너스 2x인가? 왜 몫의 값 2로 적었더니 빼주면은 마이너스 3인가요?
네. 그럼 결과치는 나머지를 답이라고 쓸 예정이었으니까 답은 마이너스 3이 답이겠네요. 그 이유는 이 값이 0이기 때문이라고 설명드렸죠, 지금? 이해되신 거 맞아요? 하지만 선생님은 문제 풀 때 너희한테 이렇게 풀라고는 하는데, 이렇게 풀어야지 오히려 실수가 없긴 한데, 선생님은 이렇게 안 풀어. 엄청 귀찮거든, 이렇게 푸는 거는. 그래서 나중에, 지금 바로 해도 되려나? 나는 문제를 어떻게 푸는 편이냐면, 머릿속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편이야. 여기다 지금 x제곱을, 4x제곱을 곱한 녀석의 값을 쓰는 중이거든? 이게 지금 이해되니? 나 지금 여기다 지금 4x제곱 곱한 거 썼는데. 네. 그리고 이거 똑같이 만들어주려면 이렇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런데 여기다가 지금 뭘 쓰려고 하냐면, 여기다는 6x를 곱한 걸 쓰는 중이거든? 나 지금 여기다 6x만 곱했어? 그럼 지금 요건 4x의 4승, 이거는 2x의 3승까지 맞춰줬어? 여기가 마이너스 8x제곱인데 여기다 플러스 2x제곱이 있으면 되겠다. 그럼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8x제곱이니까. 그럼 2x제곱이니까 여기다 다 2만 곱하려고 해. 그럼 여기까지는 2차항까지 만들어준 것 같은데? 여기가 마이너스 8x, 이것도 마이너스 8x인 것 같고?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5니까 여기까지 똑같은 건가요? 선생님 문제 풀 때 여기까지 쓰고 나서 문제 푸는 편이야. 그러면은 아까 나누기 직접 할 때는 산수행이 되게 많잖아. 그치? 그러면 이러면은 꼴랑 2x제곱 곱한 거, 6x 곱한 거, 1만 곱한 거, 이제 2만 곱한 거. 이거 세 줄만 쓰면 답이 나오는 거잖아. 근데 선생님은 이렇게 푸는 편인데 편리한 걸 선택하세요. 자, 그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말로 주어지는 걸 가지고 말을 정확하게 인지하는지를 물어보는 문제거든? 정확하게 지금 설명하는 내용을 아주 정확하게 잘 인지하나요? 근데 보통 틀리는 거는 문제는 어렵지 않은데 애들이 첫 번째 말귀를 못 알아먹거나 잘못 읽었을 때 항상 문제가 발생하거든? 우리 똑같이 읽을 거야. 문제 핵심을 정확하게 잘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항 규칙에 의해서 다항식을 좌표 평면의 점으로 표현하려고 합니다. 다항식 fx의 값은 어떤 식을 나누었을 때 어떤 식 fx를 x제곱 플러스로 나누기 했을 때 나머지가 등장하면 그때 다항식 fx를 좌표 평면 위에 a, b라는 점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x제곱 플러스 2라는 녀석의 값을 x제곱 플러스로 나누기 했더니 나머지가 1이 나왔다고 한다면 이 다항식 x제곱 플러스 2에 대해서는 0,1이라고 점을 찍겠습니다. 왜냐하면 0x 플러스 1이니까요. a가 0, b가 1이니까요. 0,1이라고 점을 찍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a, b, c, d라고 하는 녀석의 값을 점으로 다 찍은 다음에 그 점을 연결한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세요. 제일 처음에 a라고 하는 녀석을 뭘로 나누게 하자고? x제곱 플러스 그래, x제곱 플러스를 나누겠더니 몫의 값이 누구죠? 몫의 값은 1인가요? 1을 곱해서 x제곱 플러스 1을 빼려고 합니다. 뺐더니 마이너스 x가 남았습니다. 차수는 b에 해당하는 요식보다는 차수가 더 낮은 거 맞아요? 지금은 나머지가 마이너스 x가 나머집니다. 그럼 점의 좌표는 누구라고요? 마이너스 1,0. 네, 점은 마이너스 1,0이 P점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이거는 x제곱 플러스를 나누기 하면 뭐가 남아? 방금 전에 여기 남은 거 아니었어? x제곱 플러스를 있으니까 지금 나머지가 누구란 얘기야? 지금 2x가 나머지란 얘기겠네? 그럼 2x가 나머지니까 q는 누구란 얘기예요? 그거요. 아예도 됐어요? 자, 이 녀석을 나누기 한다면 지금은 3차식이네? x의 3승 플러스 x 플러스 3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을 이걸 나누기 하려고 합니다. x제곱 플러스로 나누기 하고 있습니다. 나누기 했더니 x x의 3승 플러스 x의 값을 딱 떨어지는데? 그럼 나머지가 3입니다, 지금. 그럼 점의 좌표는 누구란 얘기야? 마지막입니다. 지금 이 녀석은 나누기 했더니 제일 처음에 몫의 값은 x로 잡았습니다. x의 3승 플러스 x를 뺐습니다. x 플러스 3입니다. 이거 자체가 나머지네요? 지금 점의 좌표는
1,4. 이 점들을 찍어 연결하는 삼각형의 넓이의 값, 사각형의 넓이의 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데 점이 애매한데 마이너스 1,0, 2,0, 0,3, 1,3? 도형의 이름은 뭐예요? 사다리꼴이네요. 윗변 아랫변이 평행한 사다리꼴이네요. 윗변 길이는 1, 아랫변 3, 4, 높이 넓이는 6. 문제만 정확하게 인지하면 되게 쉬운 문제입니다. 자, 이제 스텝 3 문제입니다. 시간이 더럽게 잘 가네. 벌써 46분이네. 시간 관계상 마지막 문제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20번으로 갔습니다. 20번이 모의고사 기출문제라고 합니다. 자, px라고 하는 3차식과 qx라고 하는 2차식이 있는데 px한테 4x를 더해준 식이 있고 그 식을 qx라는 식 2차식으로 나누기 위한 나머지 값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문제 되게 쉽네. px한테 4를 더한 녀석의 값은 4x 제곱 플러스 5x 이 식을 qx로 나누기라고 qx로 그때 몫의 값이 누군지는 모르겠어. 나머지가 지금 5x 플러스 a라고 얘기했나요? 그때 a를 맞춰주세요 라고 얘기했네요. 이 식을 정확하게 문자가 미지수가 없는 상태, ab가 없는 상태 이것도 ab가 없는 상태니까 직접 나누기 해가지고 a만 구하면 되겠네. 직접 나누기입니다. 3x의 세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11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을 2차식으로 나누기 하려고 합니다.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로 나누겠더니 제일 처음에 몫의 값은 3x인가? 3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3x 빼고 있습니다. 3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1은 내려섰습니다. 다시 몫의 값은 3인가? 3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3 뺐습니다. x 플러스 8. 그래서 a가 8이라는 얘기인가요? 자, 오늘 수업은 딱 여기까지만 할 생각입니다. 자, 어떠셨어요? 집중은 잘 되셨나요? 이해 못한 게 혹시 있었나요? 없었죠? 수업 시간에는 항상 이해가 될 수 있고 항상 답을 할 수 있는 것만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방금 설명했던 것만 듣고 있으면 답을 할 수 있는 거 이제 질문을 보통 하는데, 질문의 답이 빠른 시간에 나오지 않으면, 이제 선생님 화냅니다. 왜냐면 그건 집중하지 않았다는 얘기거든. 머릿속에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 근데 지금 보니까 느낌은 좋은데? 잘할 것 같은데 다들? 근데 이제 수학이 이 파트만 좀 쉬운 파트야. 너희가 또 배운 적이 있는 파트고. 이제 다음 파트부터 엄청 어렵거든? 일단은 개념센이라고 하는 책 모든 문제 다 풀어오는 거 숙제. 문제입센 수학도 첫 번째 챕터 다 풀어오는 거 숙제야. 모레까지. 내일은 공통수학 2를 합니다. 공통수학 2가 내일 있으셔야 됩니다. 책이. 이해하셨죠? 네. 하지만 곱셈 공식 시험은 내일 볼 거고요. 개념센 공통수학 1은 내일까지 숙제 검사하겠습니다. 문제집 공통수학 1 숙제는 내일이 무슨 요일이야? 내일 토요일이냐? 그건 일요일 날까지 완성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통수학 숙제입니다. 공통수학 1이 개념센이라는 책은 내일까지 풀어오시고요. 근데 내일까지 센 수학도 선생님은 내일까지 완료해야지 또 내일 공통수학 2 또 숙제가 또 나갈 거거든? 거의 오늘 끝낸다고 생각하시고 숙제를 하셔야지. 안 그러면은 예상되는 숙제하는 시간은 6시간에서 8시간입니다. 느리게 풀면은 10시간도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아직 방학 안 했죠? 네. 방학하면은 여유가 있을 테지만 아무튼 상당히 많이 개념센은 무조건 하시고요. 문제센도 하는 데까지 최대한 해가지고 해놓으세요. 보댓기일 건데 끝나고 나잖아. 엄청 발전한 자기 자신을 알 수 있어. 그리고 그 정도는 해야지 전국 평균 상위 한 10%에서 20% 사이에 들어오는 학습량이야, 그게.
이 동네에서는 오씨 니네 하고 싶어 개빡세다 무슨 하루에 숙제가 막 200문제씩 오씨 미친놈 아니야 막 이럴 건데 이게 전국 기준으로는 아주 월등한 수준도 아니야 이게 많이 하고 열심히 해서 잘하자 잘하고 방금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그 엄마랑 통화하는데 방금 전에 아까 3시 몇 분에 엄마한테 전화가 왔는데 엄마가 선생님 덕분에 우리 딸이 중앙대를 합격하고 재수하니 많이 걱정하고 있었는데 수리논술로 선생님 어떻게 합격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어떻게 이 은혜를 어떻게 갚죠? 막 이렇게 걔 원래 수리논술로 이번에 수시로 중앙대 합격 못했으면 재수하려고 그랬었거든. 근데 딱 합격해가지고 얼마나 기뻐. 재수도 안 하고. 너희도 열심히 해가지고 한 번에 좋은 대학을 가자. 집 사세요. 갑시다.